예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은 비혼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요즘 들어서 저는 그 비혼주의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. 이게 뭐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굳이 일본에 없더라도 이게 하나의 유행 같은 느낌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특히나 일본 같은 데 가다 보면 일본은 가까우니까 혼자 여행하는 분들을 좀 보기 되게 흔하거든, 한국 사람들. 그래서 뭐 보통 한국 사람들 보면 얼굴이 약간 경직돼 있고 티가 난단 말이야. 근데 나도 웬만하면 그냥 냅두는 편인데 심심하면 이런저런 그냥 먼저 나는 말 거는 걸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. 저는 심심할 때. 그래서 혼자 오셨어요?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그런 이런 얘기요. 저는 비혼이에요.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.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? 이 비혼주의라는 단어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라고 하면 약간 경직돼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. 근데 한편으로는 좀 뭔가 좀 이해는 되는 게 그거 같아. 나도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은 어차피 나에 대해서 아닌가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나이 몇 살이에요? 뭐 38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는 38이 되면 당연히 네가 장가는 갔겠지라는 걸 깔아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라서 마치 굳이 내가 먼저 얘기를 하진 않아서 결혼을 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저 비혼주의자예요라고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.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게 문맥도 맥락도 맞잖아요. 왜 스스로를 먼저 비혼주의자라고 이렇게 손을 끊어놓는 거지? 그래서 그 모습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돼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한편으로는 방금 전 제가 말했던 것들 이젠 나도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장가는 갔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얘기를 던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먼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비혼주의자다라는 걸 이게 떡밥을 먼저 뿌리는 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비혼주의라는 단어가 최근 한 1, 2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, 사람들이. 약간 유행처럼 돼가지고, 인터넷 보더라도 이제 비혼으로 삽시다. 뭐, 헬조선에서 애를 낳는 거는 미친 짓이다. 뭐,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, 결혼 왜 하냐. 뭐,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서, 다 같이 우리 비혼으로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게 약간 좀 내가 봤을 때 약간 금달운동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남자들 금달운동 한 번씩 다 해보잖아요. 나도 그 금달운동을 해봤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그거를 캄보디아에 있을 때쯤 했었는데 금달 운동을 하면 뭐 좋은 거는 있긴 있어. 뭐가 좋냐면 일단은 자기 전에 맨날 야한 꿈을 꾼단 말이야. 오늘은 어떤 야한 꿈을 꿀까? 그거 어김없이 자면 야한 꿈을 진짜 꾼단 말이야. 그럼 재밌거든. 그게 진짜 재밌단 말이야. 재밌는데 문제는 그 금달 운동이 그게 좀 기간이 길어지잖아. 2주, 3주 넘어가잖아. 그러면 자고 일어났는데 몽정을 하더라고. 아니 30대 중반에 몽정하고 나니까 이 현타 진짜 시계 확 오거든. 그래서 그다음부터 에라이 마음껏 치자 이렇게 됐는데 금달 운동이란 것도 그래요. 그 이론적으로는 남자가 자유행위를 끊으면 뭔가 좀 욕구불만이 되면서 에너지 같은 게 분출해 나오는데 그거를 정말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.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100명 중에 한 5명 미만일 거란 말이야.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도하는 것처럼 비혼이라는 것도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아.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비혼으로 살아가지고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 문턱이 왔을 때 비혼주의로 살기 잘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의 비혼주의자가 있으면 5명도 난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. 이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뭐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, 아직까지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독신주의자를 봤는데 우리 때는 비혼이란 단어보단 독신주의자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했거든요. 뭐 프리섹스주의자라던가 그것보단 독신주의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썼는데 나도 뭐 여행을 하면서도 나처럼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들 제법 많이 봤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젊었을 때 독신주의였단 말이야. 근데 나이가 들고 남자도 말했잖아. 이게 우리 나이 들면서 괴물이 돼간다고 힘 약해지고 그리고 근육도 빠지고 그래 되면 한 50대쯤 되면 다들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. 내가 물어봤을 때.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걸 보면서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. 자기가 젊고 힘 있었을 때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후리인데 이제 다 뿌리고 다니더니 나이 들고 힘 없어지고 이빨 빠지는 호랑이 되니까 뭔가 자기를 의탁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. 내가 어렸을 때 저는 뭐 제 유튜브에 자주 언급되는 기호란 친구랑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. 반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어서 이게 맨날 학교 같이 갔단 말이야.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때는 뭔가 숙제를 안 하면 이게 쳐맞는 게 일상이었거든요. 싸대기 쳐맞고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.
그래서 이게 뭔가 숙제를 안 해가게 됐을 때 오는 그런 원초적인 공포심 같은 게 있단 말이야. 아, 또 처맞겠구나 이게 있는데. 근데 나는 숙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해가는 편이었거든. 그러면 항상 이게 우리 때는 8시에 학교 가면 1교시를 자율학습을 했어요. 9시 되기 전까지.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애들이 전부 다 이게 숙제를 하는 시간이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뭔가 숙제를 그 50분 안에 쇼부를 안 낳는 숙제도 많단 말이야. 그러면 내가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기호를 꼬셨지. 어떻게 했냐면 짝지였거든. 그래서 숙제에 기호하고 있으면 야, 하지 말라고, 하지 말라고, 하지 말라고. 그래서 재밌게 놀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놀고 우리 같이 쳐맞자.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.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혼자 좀 쳐맞으면 이게 조금 약간 조금 더 무서운데 이게 친구랑 같이 쳐맞잖아. 그러면 조금 덜 괴롭거든 그게. 뭔가 맞을만 해. 그리고 맞으러 가는 자리가 좀 별로 안 무섭단 말이야. 현대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비혼주의라는 거는 이런 모습이 좀 되게 강한 것 같아. 혼자서 이게 처맞기는 무섭고 우리 같이 처맞자. 그래서 이런 비혼 운동이 지금 인터넷 굉장히 확산이 돼가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. 우리가 진정한 그런 비혼주의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. 원초적인 외로움이라든가 고독함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안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나이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행하고 다니니까 신기하잖아. 그래서 뭐 어떤 일 하세요? 그러면 뭐 증권 영업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저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간 좀 의문점이 드는가 봐. 그래서 이 새끼 생각보다 되게 멀쩡한 새끼인데 결혼을 못했네.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한 거지. 그러면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?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. 그러면 난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혼주의자예요라고 말 안 하고 나는 그냥 웃으면서 씨발 뭐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죠 이러고 그냥 웃고 넘긴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비혼주의자 나도 진짜 많이 봤는데 근데 그 어제 영상에서 올리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했잖아. 나는 진짜 비혼주의 나는 자기 비혼주의란 말하는 사람 진짜 오지게 많이 봤는데 인생 막차 탈 기회 오잖아. 그러면 어떻게든 막차 타려고 진짜 다 그래 진짜. 안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비혼주의자가 된다면 우리가 진짜 전 당당하게 비혼주의자입니다라는 말을 하려면 방금 전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모두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. 뭔가 내가 결혼을 늦게까지 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부터 생각해서 일단 동부갖고는 약간 그렇잖아. 폐쇄적이잖아.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이란 동물은 기본적으로 오래 다 외롭고 혼자 살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우린 모두 다 완벽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받아들여야지. 근데 이걸 다 받아들였는데 결혼이란 제도의 모순점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비로소 비혼주의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뭐 실제로 유럽 쪽 가면 그런 현재의 그런 결혼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.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제도 팍스라고 하나? 그래서 동거식으로 가잖아요. 동거식으로 가가지고 결혼에 준하는 혜택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애가 이게 하도 이게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프랑스 팍스 같은 제도는 이혼이랑 다른 게 결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한쪽이 안 해주면 진짜 이게 서로 괴롭거든. 몇 년씩 걸린단 말이야. 근데 그쪽은 그냥 일방적으로 야 너랑 살기 싫어 그러면 바로 그게 되거든. 그래서 애 같은 경우도 그냥 하루는 뭐 엄마 집에서 자고 하루는 아빠 집에서 자고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돼갖고 결혼 제도 자체가 유럽 좀 변해가고 있단 말이야. 어떻게 보면 이런 결혼 제도 자체의 현실적으로 이게 뭔가 힘든 부분들 때문에 변해가고 있는 것들인데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. 사람들은 이게 혼자서 살 수가 없고 그런 것들 전부 다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비혼주의자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. 사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사람 생기면 하는 거고 말면 안 하는 거고 뭐 실패하면 나중에 뭐 이게 불쌍하게 보겠지.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.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해봐 여러분. 내가 60살이 됐어. 혼자 이렇게 살다 6살 돼서 내가 나는 비혼주의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볼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아. 차라리 그보다 뭐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게 그게 외래도 훨씬 난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새 들어 쓰는 이 비혼주의라는 단어는 방금 전 내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도피처처럼 삼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비혼주의자 완벽한 그런 비혼주의자가 되려면 방금 전 제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완벽한 비혼주의자로 재탄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
그리고 그때가 오게 되면 굳이 뭐 제가 비혼주의자라는 말을 하고 다니자. 설레발 안 치고 다닌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인생의 설레발이 진짜 이게 쳐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진짜. 여튼 뭐 오늘은 제가 뭐 비혼주의자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얘기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뭐 보니까 또 욕 오지게 달릴 것 같긴 한데 뭐 여튼 뭐 제가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. 결국엔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다는 거,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거,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,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뭐 결론은 그래요. 뭐 비혼주의, 뭐 결혼 안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. 근데 결혼 안 하는 게 섹스를 하지 말란 말 아니거든. 그거 얼마나 좋아.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하고요. 뭐 결혼이라는 거는 그래도 뭐 싫다 그러면 하지 마. 선택이란 말이야. 근데 굳이 뭐 우리가 야 혼자 살자 다 같이 혼자 살자 뒤지자 이런 식으로 경직된 그런 모습을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빠.